우리가 이제 DTFT에서 이제 이게 뭐 얘기했지만은 DTFT 이게가 프리퀀시를 컨티뉴어스 하냐 디스크리트 하냐, 이게 이쪽을 프리퀀시 쪽으로 보면은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이 거꾸로 적자, 컨티뉴어스 프리퀀시 CF라고 하고 DF라고 합시다. 프리퀀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쪽은 타임 추, 컨티뉴어스 타임이고 디스크리트 타임 축으로 있을 때, 타임도 컨티뉴어스하고 프리퀀시도 컨티뉴어스한 거는 이게 뭐라고? 이거는 푸리에 트랜스폼이야. 우리가 CTFT라고 하는. 이렇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CTFT로부터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이면서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한 거,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의 시리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되려면은 피리어딕이 돼야 돼. 타임 도메인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인데 컨티뉴어스 프리퀀시가 DTFT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DFS, 그 다음에 오늘 할 DFT, 그 다음에 FFT 이렇게 이거는 좀 빨리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잘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요렇게도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컨티뉴어스 타임의 디스크리트 프리퀀시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XF가 XT가 뭐 이렇게 하다고 하다. XF가 이렇게 하여튼 요거는 요 정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DFS를 했었어. DFS.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DTFT는 XN에서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DTFT는 X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썸에 N은 뭐 마이너스, 원래는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XN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이렇게, 원래 이게 정의야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게 오메가가 디스크리트 했으면 좋겠잖아. 디스크리트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디스크리트 하려면은 오메가라는 게 성질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메가 어떻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얼마만큼 주기가 어떻게 된다? 2파이마다 나온다고. 2파이마다 나온다는 건 알고 있잖아. 이걸 만약에 F로 보면은 F 이게 아니라, 이걸 N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N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J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FN으로 보면은 F로 보면 이게 1이지. 주기가 1이지. F로 보면. 이제 이게 굳이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의 프리퀀시 이 FT 할 때는 이걸 왜 F로 적었거든. 이거는 이때는 내가 F로 적었는데, 오메가로 하지 않았다고. 이때는 내가 오메가로 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 이때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F는 물리적 의미가 있어. 물리적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2.4기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2.4 곱하기 10의 구성이라는 그 물리적 의미가 있다고. 근데 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F라고 적는 순간 이거는 물리적 의미가 없어 사실은. 그냥 그 매핑한 값이야.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하지 않고 그냥 오메가로 이렇게 귀찮으니까 어차피 2파이 F 이렇게 그걸 같이 하는 거야. 왜 어떨 때는 F로 했다고 어떨 때는 오메가로 했다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는 F라고 적는 순간 우리는 2파이 F라고 늘 같이 적어야 되거든. 이거는 2파이 F라고 늘 같이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지만 적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왜? F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이게 물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컨티뉴어스 프리퀀시에서, 아니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나오는 프리퀀시에서는 이게 물리적 의미가 있거든.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2파이 F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F라고 적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는 2파이 F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우리가 2파이 F로 적을 수도 있는데,
적어봤자 이 F라는 게 무슨 의미가 없다고 그냥. 이 F가 1이라고 해서 주파수 1을 말하는 1Hz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거거든. 0에서 1 사이에 움직이는 이거 원래 여기서 1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 FS를 말하는 거거든. 샘플링 레이트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무식 의미가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물리적 의미도 없고 귀찮기도 하니까 이 오메가로 적는 거예요. 오메가 이 정도. 그래서 보면은 이 오메가가 2파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파이를 끊어 쓰고 싶다고 끊어 쓰고 싶다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걸 n개로 나누고 k번째 이렇게 k가 0부터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 그러면은 썸에 xn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n분의 파이 k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냥 아까 끊어서 오메가를 끊어 쓴 거야. 그러면 이게 디스크리트 하게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바라고 지금 요구하는 바라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쓰려면은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사실은 주기 성질이 있어야 돼. 주기. 이게 주기가 돼야 된다고. 주기 성질이 있어야지 이게 쓸 수 있는. 그냥 수시간 쓸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말로 유니콘이 있다라고 한다고 유니콘이 있는 건 아니잖아. 유니콘이 있다라고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유니콘이 있는 건 아니죠. 뿔 달린 말처럼 뭐 페가수스처럼 뭐 날개 달리고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식으로 이렇게 적을 수는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식으로 이렇게 적는 거하고 이렇게 적는 거하고 실제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식으로 적는 거. 식으로는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은 이게 원하는 거지. 어떻게 한 거야? DTFT에서 이거 잘 봐봐. 이게 DTFT에서 어떻게 이걸 디스크리트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걸로 끊어서 낸 거잖아. 이게 식으로는 적을 수 있지만은 실제 그렇지는 않다고. 실제 그런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게 실제 내가 마음대로 식을 적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부터 내가 풀의 트랜스폼이 풀이가 하도 유명하니까 뭐 민철의 트랜스폼 해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를 만들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XZ가 이런 거 만들었어. 뭐 XN에다가 뭐 이 디스크리트로 뭐 Z에 마이너스 506승 뭐 이렇게 N 뭐 이렇게 했다. 뭐 합시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 만드는 거야 지금. 이거 내가 만든다고 해서 이런 이퀘이션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이게 뭐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지 그런 거는 전혀 아니잖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는데 실제로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근데 요 이렇게 적긴 적었어 이렇게. 우리가 원래 요구한 대로 이렇게 적긴 적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의미가 있으려면 이거 자체가 진짜로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말이 돼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피리어딕 해야 돼. 주기함수가 돼야 된다고. 타임 도메인에서 주기함수가 돼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주기함수일 때는 요게 맞다고.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하냐? n은 0부터 뭐 예를 들어 n-1 요거 이렇게 n 개마다 반복이 되도록 하는 거지. 요거 약간 좀 다르지 이게 무한대니까. 파이나이트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디스크리트 하려면은 주기함수가 돼야 된다. xn이 주기함수가 수이어야 주기함수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원래 DTFT는 요 DFS는 어떻게 된다고? 원래 신호 자체가 주기함수가 되는 거야. DFS는 DFS는 원 신호가 원 신호 자체가 주기함수라서 말이 돼. 원래 말이 된다고. DFS는 원 신호가 XN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1, 1, 0, 1 이렇게 돼 있으면 1, 1, 0, 1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1, 1, 0, 1, 1, 0,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도록 이렇게 하다 이렇게 돼 있는 신호야. 신호 자체라서 디스크리트 하다는 게 말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디스크리트 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거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디스크리트 하는 아니 이게 피리딕 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호들, 뭐 파이나이트한 신호지. 원래 뭐 인피니티까지 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파이나이트한 신호에 대한 주파수 분석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직면하는 거지. 훨씬 이제 프랙티컬한 이 질문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110 뭐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XN이 돼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원래는 피레딕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신호가 어떻게 된다고? 디스크리트하게 구할 수가 없어. 우리가 1110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를 만드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1110에 대해서 1110에 대해서 이게 뭐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DFS 보니까 n은 0부터 이게 3까지고 이게 0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xn에 대해서 이게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 kn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이게 지금 원래 xn이 디스크리트 하지 않니 피레딕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n이 제로니까 1 곱하기 이게 1이고 더하기 1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 k에다가 플러스 1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n분의 파이 k 이렇게 되고 n이 여기서는 4가 되겠네. n이 4개짜리 했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는 있는데 아니 그럼 실제로 이게 할 수 있는 건가? 피리드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거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대응이 있다고. 두 가지 대응.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수식은 적을 수 있지만은 이 수식은 적을 수 있지만은 수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난 안 한다. 예. 논리적으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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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말이 안 되니 더 이상 안 한다. 나는 이건 프리퀀시는 모르겠고 그냥 타임 도메인에서만 해석해야 되겠다. 뭐 그래도 할 수 있어. 얘기했지만은 이 프리퀀시 도메인이라는 건 타임 도메인을 보충해 주는 거야. 그냥 타임 도메인에서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해도 괜찮아. 해석도 괜찮아. 그리고 뭐 AI 같은 것들 보면은 대부분 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하지 않아.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타임 도메인에서 다 모든 걸 다 처리한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틀린 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못하는 것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면은 그냥 이게 여기에서 뭐 말은 안 되지만은 내 마음대로 가정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1, 1, 1, 0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주어졌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거든. 여기에서. n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n이 0부터 3까지만 주어진 거잖아. 거기 그 말고는 아무것도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내 마음대로 가정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가정을 하는데 이게 이 xn이 주기 함수라고 가정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어프로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거랑 주기 함수라고 가정이 들어간다고. 가정, 어썸션이 우리가 어썸이 들어간다고. 어썸.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고 가정. 요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 거라는 걸 늘 명심을 해야 돼. 타임 도메인에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알 텐데 지금은 아직 이게 뭐 그냥 학부 때 과정에서 여러분들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뭐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그 문제들이 뭐 회로이론이나 전자회로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
이게 진짜 내가 진짜로 이 문제를 세상에 어떤 진짜 주어진 어떤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다 가짜구나.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돼. 가짜라는 건 아니고 어떤 가정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다 이 어떤 가정 하에서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야. 그 책이 다 쓰여져 있다고. 그 가정 어썸션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가정인지 이거는 들어놓고 하는 거고 여러분 책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가정이 들어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뭐 FMA라고 이렇게 막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 그 가정은 뭐가 들어있어? 그 뭐 어떤 가정이 들어있어? 마찰리가 없다라는 가정 다 들어있거든. 마찰리 있으면 여러분이 풀지를 못해 그거를. 그런 가정들이 다 숨어 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그걸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문제 하나도 못 풀거든. 여러분들이 뭐 다이오드나 RLC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실제 다 못 풀어. 불가능.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냥. 가정하에 들어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요거는 좀 드러나게 좀 표시가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DFT 한번 봅시다. 그래서 DFS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DFS는 원래 신호가 반복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그거는 인정한다고 누구나. 근데 이제 이게 아닌 거. 원래 신호가 파이나이트하게 그냥 딱 끊어지는 게 뭐 0부터 뭐 9까지 돼 있다 아니면 10개짜리다 20개짜리다 30개짜리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니면 100개짜리다 아니면 10의 60개짜리다 파이나이트하게 어떻게 주어진 이 상태에서는 원래는 구할 수 없어. 구할 수 없다고. 디스크리트한 걸 구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DTFT야. 거기서 끝나는 거야. 논리적으로 추론은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하는 거라고. 가정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뭐 계산해봐도 뭐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래서 그냥 쓰는 거야 그냥. 하는데 이게 얼티미트 뭐 어떤 냐면은 컴퓨터블, 뉴메리컬리 컴퓨터블. 무슨 말 뉴메리컬 컴퓨터블 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안 한다는 거야. DFS부터 얘기했지만은 내가 하지 않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이거 퀴즈 문제 뭐 네, 내가 뭐 나중에 내가 풀어줄게. 지금 뭐 아직까지 안 되는 거고. 1111 같은 거 있잖아. 이거 다 뭐 그냥 다 계산해줘 얘네가.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마다 이래. 잘 보면 뭐 예를 들어서 x가 뭐 이렇게 돼 있다. 뭐 1111111111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은 또 FFT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x 이렇게 하면은 0, 4, 0, 0, 0 이렇게 나와. 우리 그림을 그리면 원래 그림은 어떻게 뭐 하여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x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 1, 1, 1 이렇게 돼 있다. 5개짜리다. 그러면은 이거 FFT 하면은 5개인데 이거는 5개짜리다. 그러면 이것도 FFT 하면은 뭐 이렇게 5, 0, 0, 0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 그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뭐 1, 1, 2 5개고 1이 5개고 이거 뭐 제로가 뭐 1에 5개짜리 뭐 10개짜리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 FFT 하면은 이렇게 나와 다.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더 이상. 이걸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 뭐 15개가 아니라 20개짜리 이렇게 한다. 뭐 15개짜리. 5개하고 20개, 15개 여기 다 계산한다고 이거. FFT 하면은 다 계산해 줘 그냥. 더 이상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뉴메리컬리 컴퓨터블 하다고 이제 컴퓨터에서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지. 그렇고
잠깐만. 그래서 이걸 하는데 똑같아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가정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아까 그거랑 똑같아. SK를 하는데 DTFT랑 DFS랑 완전히 똑같은데 다른 거라고는 어떻게 된다. 이게 원래 신호가 피리어딕 했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피리어딕 하지 않고 어떤 주어진 파이나이트한 어떤 0부터 n까지만 주어졌는데 그걸 내가 그냥 임의대로 가정을 해서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거 자체가 이 DTFT랑 DFS랑 S와 완전히 같다. 완전히 같은데 XN 자체가 원래 자체가 피리딕 한 거냐 아니면 이게 그냥 피리딕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가정해서 하느냐 뭐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봅시다. 이게 이제 오늘 내가 퀴즈에서 그리라고 한 게 요거야. 요 그림. 요 그림이. 요 그림. 볼까 한번. 보면 1111에 대해서 다 이제 뭐 DTFT를 구해라. 이제 뭐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봅시다. DTFT를 구해라. 1111을 그려라. 그러면은 XN이 1, 1, 1, 1 이렇게 돼 있는 거. 0, 0일 때 이렇게 돼. 이걸 그려라. 그럼 일단 DTFT를 그리는 게 좋거든. 뭐 DFT를 바로 구해도 괜찮은데 DFT를 구해놓고는 그러니까 DTFT를 구해놓으면은 거기서 샘플링만 하면 돼. 프리퀀시에서. 그래서 훨씬 쉽다고. 물론 뭐 우리가 다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릴 수 있으면 좋아.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는 게 썸에 n이 0부터 3까지 어떻게 1 곱하기 이게 익스포넨셜 아니 xn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n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풀었으면은 1 곱하기 1이고 1 곱하기 아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고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분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지금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네, 4개. 이 사승이 올라가게. 내가 퀴즈에는 이렇게 줬지만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거 절대 안 줘. 이런 거 안 줘. 이런 거 안 줘. 그냥 여기 1번 문제가 그냥 이거 구하라고 하는 게 1번 문제야, 보통. DTFT를 구하라. 1111 때 DTFT 구하라라는 게 1번 문제야,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걸 바로 그리기가 힘이 들다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4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나도 못 그려 이거를. 이 오메가가 될 때 값을 때려 넣어가지고 그걸 매그니튜드를 구해서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인으로 구한다고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요거의 반을 앞으로 당긴다고. 당기면은 사인 빼기 이렇게 사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분의 오메가 이걸 앞으로 당긴다고. 그럼 당기면 이퀄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오메가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분의 오메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분자 텀도 마찬가지야. 반을 당긴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익스포넨셜 2 오메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 오메가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보면은 이게 2j분의 1, 2j분의 1을 이제 분모 분자에 나눠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 부분부터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큰 중요하진 않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분의 3 오메가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분자는 사인 2 오메가 이렇게 되고 사인 2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매그니튜드를 하니까 이거는 1이 돼 버리니까 이거는 뭐 별 중요하진 않아. 요 텀이 중요하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번이 이제 요 사인 오메가를 분모 텀을 이거 이제 그리라고 그러니까 이 오메가 사인 2분의 오메가를 그려라. 오메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0부터 어디까지 그리라고? 뭐 파이까지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오메가에 대해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사인 2분의 파이, 2분의 오메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파이까지, 사인 2분의 파이까지 그리라는 거야. 사인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n부터 1이 되겠네. 1로 계속 증가하는 거야. 분주자, 분모는 계속 증가한다고. 플러스이면서 증가하게 돼. 오메가가 증가하면서 나눠주는 게 크게 나눠준다는 거야. 점점 값은 작아지겠지. 그 다음에 3번인가? 3분의 이게 2 오메가. 분자 텀 보죠. 분자 텀 보면은 그러면 파이를 넣으면 2파이까지 되거든. 사인이 2파이까지 된다고. 2파이. 그러니까 파이까지 하면은 이게 2를 넣으니까 2파이까지 또 움직인다고. 파이까지. 이게 2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면 파이니까 아 그림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요거를 두 개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0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럼 사인 2분의 오메가 분의 0일 때를 보자고. 0일 때. 그러니까 0일 때. 오메가가 제로일 때 보면 사인 2분의 오메가 분의 사인 2분의 오메가 분의 사인 2분. 이거 0분의 0이 돼버린다고. 그럼 0분의 0이 되니까 어떻게 돼? 오메가를 제로로 넣으면 어떻게 돼? 월피타 정리하면 2고 2분의 1이고 4가 되겠네. 이때 각 4가 되겠네.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각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값에다가 요 값을 나눠주고 요 값에다 요 값을 나눠주고 요 값에다 요 값을 나눠주고 다 같은 값에 대해서 다 나눠주는 거야. 이게 다 나눠줘야 된다고. 그걸 그려야 된다고. 사실은 디스크리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 모든 컨티뉴스에 다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지. 이거 자체를 다 하는 것 자체가 그걸 다 나눠주는데 결국은 분자 텀이 제로가 되면은 전체가 제로가 되는 거야. 여기 크로스 한다고 여기 크로스 이게 하겠네. 크로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이게 점점 이게 플러스고 이게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자가 플러스고 분모는 뭐 무조건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걸 2파이까지 합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걸 2파이까지 그리면은 아니면 이쪽 마이너스 쪽으로 그리면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파이까지 그렸으니까 2분의 3파이 2파이 오메가를 보면은 이거 똑같이 데칼코마니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럼 이쪽도 만약에 그려주면은 이쪽 안 그렸지만 이것도 그려주면은 요렇게 되겠지. 계속성이 나온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다 보니까 절대값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보일 때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게 이 자체가 이렇게 그려진다. DTFD 1111이 밑에 앵글은 볼 필요 없어. 앵글은 볼 필요 없고 앵글은 뭐 여러분들이 거기가 힘이 들고 뭐 매그니튜드만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거를 DFT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마치 샘플링 하듯이 이게 4개짜리 n이 4개짜리 어떻게 한다고? 이 파일을 4개로 나눠서 k배 해주면 되잖아. k가 0이 되거든. 그럼 이 파일 4분의 파일을 아니 이 파일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파이에 k 이렇게 되겠네. 2분의 파이에다가 k 이렇게 되겠네. 그럼 k에다가 0부터 이제 3을 넣어주는 거지. K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넣어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2분의 파이고 2일 때는 파이고 3일 때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냥 이게 지금 여기에 2라고 돼 있는데 2파이야 이거. 이게 2파이고 이거 1파이, 5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샘플링 하게 되니까 0일 때 요가 1일 때 0.5일 때 요거 파이일 때 요거 이렇게 되는 거지. 111에 대한 DFT의 값은 1,
아니 4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00 여기 1111 여기에 대해서 DFT를 한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4000 이렇게 4000.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띄엄띄엄만 보이잖아. 내가 DTFT랑 지금 같이 그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샘플링을 한 줄 알아. 근데 얘기했지만 DTFT는 사실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111 이런 그림이나 그리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1, 2, 3, 4 이런 것도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이걸 레졸루션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를 레졸루션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시퀀스에 대해서 프리퀀시에서 레졸루션을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4개짜리니까 n이 4니까 레졸루션이 2분의 파이가 레졸루션 여기서 2분의 파이. 이 파이를 4개로 나눈 거잖아. 4로 나눈 거잖아. 그게 레졸루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레졸루션을 프리퀀시 레졸루션을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그 세밀도를 말하는 거예요. 프리퀀시를 굉장히 세밀하게 보고 싶잖아 우리가. 세밀하게. 그래야지 다다다닥 보이니까. 그럼 이걸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를 뭘 해준다고? 제로 패딩을 해주라고.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점점 나가는 게 어떻게 왜 나간다고 이게? L은 똑같은데 뭐를 좀 더 첨부를 한 거야? 0을 첨부를 했다. 제로 패딩이라고. 0을 첨부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n으로 나눠주는 게 더 많잖아. 시그널 자체는 똑같은데 0을 더 첨부를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게 이제 더 n이 커지잖아. 이 파일을 n으로 나누는 게 더 커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n이 커지다 보니까 제로를 패딩하게 되면은 그 n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게 원래 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1, 1, 1, 1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0, 0, 0, 0 이렇게 하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이렇게 하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이걸 우리가 이게 동그라미로 내가 표시해서 동그라미 표시했고 이렇게 됐을 때 DFT를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모로 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이 세모가 이렇게 하면 좀 힘들겠네. 색깔이 좀 번져가지고 세모로 표시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그럼 8개잖아 n이 8개잖아. 그럼 레졸루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파일을 뭘로 나누는 거야? 8로 나누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파이가 레졸루션. 4분의 파이마다 찍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0에서 찍히고 일단 그 다음에 4분의 파일 때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내가 뭐 이거 이렇게 해도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동시에 같이 보다 보니까 이게 그럼 뭐 중간중간에 하는가 보다 하고 하는데 얘기했지만 우리가 DTFT를 구하는 건 사실 굉장히 힘이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게 우리가 보는 건 그냥 값으로 보일 뿐이에요. 값으로. 값으로. 그러다 보니까 1에 대한 우리가 레졸루션을 하면은 4, 0, 0, 0 이렇게 보이는 거고 1, 1, 1, 1, 0, 0, 0, 0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4, 뭐 0, 이 값이 이제 들어가야 돼.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채워진다. 4, 0, 0, 0 이렇게 채워진다. 이렇게 안 되겠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4, 0, 0, 0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요 값들이 이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 값들 네모라고 내는 거죠. 요 값들이 채워지는데 이 값들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조금 전에 그림 그리듯이 요 값들이 요 값. 이게 8개 하더라도 요 값들이 요 값,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라 하면은 요 값이 여기 들어와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값이 여기 들어. 이렇게. 0을 제로를 패딩해 주면은 이게 레졸루션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레졸루션이 높아져 가지고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게 제로 패딩을 한다고 이게 레졸루션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신기한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잘 봐봐. 뭐 당연한 거야 이게. 그러냐면은 잘 봐봐. 우리가 이 1번 시퀀스
1번 요거를 1번 시퀀스라고 2번 시퀀스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비교를 해보면 요 111에 대해서 우리가 DFT를 구해보자고. DFT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번 시퀀스에 대해서 DFT를 구하면 1 곱하기 익스포넨셜 이게 1이고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의 4분의 2파이의 kn 이렇게 되고 kn n이 k가 1이 n 더하기 k가 되겠네. 플러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4분의 2파이의 n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써가는 좀 헷갈리나? 요 정의대로 적으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걸 내가 그대로 적는 거야 그냥 뭐 무슨 대단한 거 적는 게 아니라 요 이케이션을 적는 거라고 이게. W의 N의 NK, WN이 뭐야? WN이 뭐야?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를 N으로 나눈 거거든. 이걸 내가 적은 거라고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N은 0부터 이게 3까지 되고 XN에다가 W의 4의 NK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다시 적으면은 이 부분을 다시 적으면은 어떻게 이 부분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파이를 4로 나눈 거잖아. 그럼 이걸 다시 적으면은 이게 다 1이니까 그러면은 1 곱하기 w의 4의 0승 1 곱하기 w의 4의 1승 1 곱하기 w의 4의 2승 1 곱하기 w의 4의 3승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 K가 잘 보면은 K가 K를 해야 돼. K 3K 이렇게. 3K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걸 이제 K가 0일 때부터 넣어봅시다. X0는 어떻게 되는 거야? X0는 1 더하기 1 곱하기 W 이런 제외하자. 1초니까 이게 복잡이. 여기 K를 넣는 거야. 이게 K 있으니까 1이 되는 거죠. 1 플러스 W의 4의 0승 W4의 1승 0승 W4의 0승 이렇게 됩니다. 0승. 사실은 X0라는 게 뭐야? X0라는 게 0Hz의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0Hz의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DC 성분을 말하는 거라고. DC 성분은 어떻게 구하냐면 다 더하면 돼 그냥 1111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공짜라고. 그냥 4가 나오는 거지. 계산대로 하면은 1을 넣으면은 1 플러스 K 대신에 1을 넣으면은 더하기 4의 1승 4의 2승 4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비교를 하려고 보면은 이번에 DTFT 봅시다. 그러면 이건 X1K라고 할까? X1K라고 X2K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N은 0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7까지 해야 돼. 7까지. 왜 7개짜리니까 4개, 8개짜리니까 4개, 0이 4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0부터 7개짜리를 해줘야 되는 N이 7인데 특징이 뭐야 이게? 뒤에 게 제로거든. 제로라서 실제로는 원래는 이렇게 정의대로 하면 XN에다가 W8의 NK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8이 아니라 어디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7까지 다 해줄 필요 XN이 어디만 1이라고 0부터 3까지만 1이잖아. 0부터 3까지만 0부터 3까지만 1이고 나머지 다 제로거든. 이게 0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다시 적으면은 n이 0부터 3까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 그때 다 1이라고. 그럼 W8에 nk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하라는 거야. 그럼 이걸 다시 적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1 더하기 W8에 넣으면 1 넣으면은 k W8에 이게 2k W8에 3k 뭐 이렇게 되니까 하니까 더 복잡해진다. 하여튼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가지고 더 헷갈리겠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그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제로를 얼만큼 내가 패딩하느냐에 따라서 n이 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이게 xn이 이게 1 하고 그다음에 0000 0000 0000 이렇게 만약 16개짜리다 n이 16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예를 들어 이게 뭐 별표를 많이 표시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더 채워지는 거야. 이게 더 채워진다고. 더 채워진다고. 그렇죠. 16개짜리가 이제 채워지는 거야. 이렇게 채워진다. 16개짜리 채워진다. 그래서 점점 n 제로를 넣으면 넣을수록 제로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n 개로 나눠진 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해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 아니 그럼 당신은 왜 자꾸 2의 n승만 자꾸 하느냐? 제로 채워지는데 왜 n이 예를 들어서 111을 내가 알겠다. xn을 1은 알겠는데 이거 00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6개짜리로 하면 안 되나? 6개짜리 해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n이 6이잖아. 그러면 이 파이를 6으로 나눈 거마다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하면은 DTFT가 아까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게 2파이까지고 이게 파이고 이게 2분의 파이고 이게 2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걸 6개로 나누는 거야. 어떻게? 처음부터 여기 되고 그럼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2파이 뭐 이런 거 되겠네. 그 다음에 이게 파이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지키는 이 정도로 이렇게 6개짜리로 하면 이게 111은 그대로고 제로 패딩을 2개만 넣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보일 거라고. 만약에 이게 xn이 또다시 똑같이 1111은 똑같다. 그 시그널이 똑같다라는 거야. 0을 추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뭐 하나만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똑같은 요 그림에서 사이에서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5개짜리로 하면 돼. n이 오니까 5분의 2파이 요만큼씩 5개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면 여기에다가 되고 그 다음에 뭐 5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보다 좀 작은 거 이렇게 되겠네. 뭐 되고 뭐 점점 이렇게 되다가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되겠네. 나도 정확하게 지키는 좀 정확하게는 힘들 것 같아. 하여튼 요렇게 보인다. 그래서 n을 넣는 개수에 따라서 0을 넣는 개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다. 그렇고 그래서 뭐 계산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게 잘 봐봐.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4개짜리에서 지금 계산하는 거야. DTFT. 여기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이 파일을 4개로 나눈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은 똑같은 건데 어떻게 했다고? 요거는 n을 8로 한 거야. 111, 0000 이렇게 111, 1111, 0000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요렇게 값이 나오는데 내가 계산을 해볼게. 왔다 갔다 해서 보면은 지금 아까 내가 계산을 하긴 했었는데 보면은 x에다가 봅시다. x에다가 제가 111000 1111 0000 이렇게 해서 이게 되고 그럼 이걸 FFT 해서 보면은 이제 이걸 하는데 FFT를 하는데 X를 하는데 뭘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만 하면 돼. ABS를 해줘야 돼. ABS는 매그니튜드를 말해. 앱솔루트 밸류를 말하는 거거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 값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4고 요 값이 2.6131 요 아까 그림 이게 동시에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제로고 그다음에 1.0824 그다음에 제로고 1.0824 그다음에 0이고 2.6131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값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요걸 그냥 같이 보면서 이걸 얘기해 줄게. 그럼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려니까 나도 힘들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아까 지금 좀 전에 계산한 거 여기에 4였잖아. 그 다음에 아까 잠깐만 보면서 얘기해. 여기, 이게
이게 이 값이 2.16 아니 2.61 2.6131이 되는 거고 여기 제로가 되는 거고 이게 그다음에 이게 1.0824가 되는 거고 이게 0이고 그다음에 1.0824 그다음에 이것도 제로고 이거는 2.6131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 내가 계산한 걸 해석만 하면 된다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가. 값을 계산하는 건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데 계산 아니 내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온 값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16개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16개짜리 16개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16개짜리 이게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xn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 xn에다가 1 1 4개에다가 1111에다가 그다음 뭐 제로스 하고 이게 1, 뭐 이게 12개짜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 뭐 이거 똑같은 게 이렇게 해도 돼. 이거는 원즈 해서 1,4 하고 그다음에 잠깐 띄우고 제로스 1,11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1111 0이 12개 붙는 거거든. 16개짜리 둘 다 n이 16개짜리니까 그러면 이 파일을 16개로 16으로 나눈 거 이렇게 해서 보면 요 값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값들을 계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하듯이 그냥 여기서 이거 하면 되겠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보여주려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봅시다. 이게 x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원즈로 해봅시다. 원즈 1,4 이렇게 하고 이거 띄우고 그다음에 제로즈 1,12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때 아까 했듯이 FFT 그래서 보면 이 값이 나오는 거야. 이 값이 아까 제일 처음에 이게 제일 위에 있던 4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뭐 16분의 2파이니까 16분의 2파이에서 3.6214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2.613 아까 똑같잖아. 2.613 이렇게 나오잖아. 그다음에 1.082 이건 중간 또 매핑하는 거고 제로고 그다음에 0.857 나오고 그다음에 1.0824 아까 이것도 나왔었어. 아까 8개짜리에서 이 값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온 거 요거랑 0이랑 그다음 1.0824 0 그다음에 1.0824 0 그다음에 2.6131 요거 값들은 중간 요거 값들은 다 나온 것들이 아까 한 거랑 똑같아. 4개짜리 할 때는 요 위에 나오네 이게 잘 봐봐 이게 요거랑 요거랑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거 여기 나오는 거는 뭐야 이거는 8개짜리로 지금 하는 거고 8개짜리 이거는 16개짜리로 지금 한 거야 16개짜리 앞에 앉아가지고 이게 4하고 같고 잘 봐봐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지금 4하고 시작점은 똑같다고 그 다음에 이게 8개짜리 할 때랑 16개짜리 할 때는 어떻게 다르냐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에 두 번째 나오는 거가 이게 어떻게 세 번째 나오게 된다 중간에 이게 그러니까 여기 4하고 2.1631 사이에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고 지금 중간중간에 하나가 알겠지 레졸루션 여기도 마찬가지로 2.613이라고 제로 사이에 2.613이라고 제로 사이에 여기 하나가 1.2828이 2728이 여기 추가가 됐다 지금 추가가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0하고 1.08 사이에 0하고 1.0824 사이에 0.8504라는 게 추가가 됐다 지금 중간중간 값들이 얼마마다 16분의 2파이마다 지금 하나씩 추가가 됐어. 아까 요 위에 거는 8분의 2파이만큼씩마다 지금 추가가 됐는데 그게 좀 약간 다른 거야 이게. 뭐 그렇고 이것도 사실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한번 그 실습을 한번 할 거야. 마지막 이 FFT 실습 한번 해야 되니까 실습할 때 이런 것들 다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한다 뭐 하는 거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 사실 내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나는 마치 샘플링만 해서 프리퀀시에서 샘플링 n분의 1로 샘플링해서 그냥 그 값만 딱 찍어주면 된다고. 만약 DTFT를 그릴 수만 있다면 DTFT에서 n분의 2파이로 해서 그 값들 찍어주면 하면 되잖아.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그거
했을 때 그 값만 알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DFT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성질을 알아야 되냐면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성질들이 뭐냐면은 이게 사이클릭 폴딩이라는 게 시클릭이라는 말이 막 되게 서큘러 이게 다 서큘러 프로비전 뭐 여기에 서큘러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서큘러 시프트, 서큘러 컨볼루션, 서큘러 뭐 폴딩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 이게 DTFT의 가장 그 특징이거든. 서큘러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가 아까 어떻게 돼? 잘 봐봐. 이게 내가 지금 서큘러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 서큘러. 그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괜찮고 서큘러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 있어. 서큘러. 전에는 우리가 컨볼루션이 있었어도 서큘러 컨볼루션이라는 건 처음 듣는 거거든. 컨볼루션은 굉장히 많이 했잖아. 서큘러. 도대체 왜 서큘러가 들어가는지만 알면 돼. 내가 계산하면 쉽거든. 왜 서큘러가 들어가느냐? 아까 얘기했죠. DFS랑 DFT랑 뭐가 제일 많이 차이가 난다고? 뭐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원래 DFT는 반복되지 않는 걸 내가 그냥 반복된다고 가정했을 뿐이야. 그 가정하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DFT를 하고 인버스 DFT를 했을 때 계산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반복적으로. 왜냐면 원래가 내가 가정을 한 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피리디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서큘러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여기 DFT에서는 서큘러. 그것만 좀 달라진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거 컨볼루션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DTFT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 DTFT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두 개의 시그널을 컨볼루션 한다. 그러면 DTFT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X1N하고 컨볼루션 이 컨볼루션 표시를 하면은 X2N 이렇게 컨볼루션 했다. 그럼 만약에 X1N에 대해서 DTFT가 X1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고 그럼 X의 익스포넨셜 J의 X2의 X1에 이렇게 된다. 이게 DTFT에서 그럼 이거 컨볼루션 하면 어때? 곱하기가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이거는 추루야. 이거는 추루야. 맞아 이거. 그런데 DTFT에서 만약에 DTFT에서 이게 X1이 있고 이게 DTFT 이건 이게 DTFT에서는 이게 추루야. 근데 DFT에서 어떻게 되냐? X1하고 똑같은 건데 X2의 N하고 DFT를 해서 X1의 K라고 하고 X2의 K라고 했을 때 이게 곱하기 되느냐? 이게 안 된다고. 왜? 왜 안 되느냐? 왜?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된다고. 안 돼 이거. 왜 안 되느냐? 아까 내가 여기서 DFT 할 때 어떤 가정을 했다고? 이거 어떤 가정을 했다고? 어떤 가정을 했다고? 이게 되려면 어떤 가정을 해야 된다고? 여기 가능하려면 어떤 가정을 해야 된다고? X1하고 X2가 어떻게 된다고? 피리틱하다는 가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걸 구할 수가 있다고. X1N과 X2N이 피리틱하다. 는 가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가 되고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아. 왜 그러냐? 그럼 지금까지 다 성립했는데 왜 이거는 성립 안 하느냐? 얘기했지만 왜 X1하고 X2를 내가 피리틱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가정한 상태에서 지금 DFT를 구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정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 같은 걸 하려면은 이렇게는 안 되고 어떻게 하냐? X1의 N에다가 이제 요런 표시를 해줘야 돼. 이건 뭐냐? 이게 서큘러 컨볼루션이라는 거예요. 서큘러 컨볼루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뭔가 피리디가 반복한다라는 그 성질을 뭔가 이용해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면은 X1의 K에다 곱하기 X2의 K가 이거는 오케이라고. 이거는 오케이. 요건 오케이. 요걸 맞는 어떤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서큘러 컨볼루션.
가정하다라는 가정, 피리틱하다라는 가정,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로 되는데, 약간 좀 달라. 이게 지금 보면은 전에 거하고 좀 약간 달라진 건데, 이게 있는데, 이게 달라진 게 있는데, 잘 보면은 전에는 그냥 뭐 이게 없어. 전에 거에 비하면 그냥 컨볼루션 요런 게 없어. 이게 뭐냐 하면은 n 개마다 나눠주라는 거야. n 개마다 시프트해서 n 개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또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보면은 요것도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나타나잖아. 컨볼루션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컨볼루션 나타나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서큘러 뭐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게 또 들어가 있대. 서큘러 이게 들어가 있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어려운데, 사실은 내가 뭐 얘기했지만은 이게 여러분한테 이게 뭐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고 있을 거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특정 것만 우리가 뽑아서 이렇게 뽑아낸다라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사실 작년까지는 내가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어려워. 서큘 컨볼루션을 계산하기가. 그래서 내가 막 디테일하게 해서 늘 내가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냈거든. 근데 올해는 안 내려고 내가. 안 내려고. 쉽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쉽게 하는 방법. 요거는 정의대로 하면은 뭐냐 하면은 x1은 그대로고, x2에 n-m에 이걸 n으로 나눠진 걸 말하는 거야. n으로 나눠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걸 컨볼루션 한다 봅시다. x1 예를 들어 x1이 예를 들어서 x1이 시퀀스가 이게 111 뭐 이렇게 한다 합시다. 111이고 x2의 시퀀스가 이게 0일 때 합시다. 이게 뭐 2라 합시다. 요 어떻게 돼 이거 컨볼루션 하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뭐 똑같이 되겠지만은 111을 두 배씩 해야 되니까 두 배. 이게 뭐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델타 n에다가 플러스 델타 n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델타 n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걸 x2에 요거랑 요 두 개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랑 컨볼루션 1번하고 x2하고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 그럼 x2의 n이지. 그대로. 더하기 2번하고 컨볼루션 하면 x2의 n 마이너스 1 하나 시프트 하는 거고, 3번이랑 컨볼루션 하면 x2의 n-2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 보면은 2 하고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다 더하면 되잖아.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 2고 4고 6이고 4고 2 이렇게 된다고. 이거 컨볼루션 하라고 그러면 2랑 3개짜리 컨볼루션 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거 뭐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늘 뭐 똑같잖아. 그냥 다 똑같아. 뭐 예를 들어 3, 4, 1 뭐 예를 들어서 3, 4, 1 이 시퀀스랑 x1이 이게 x1이 이렇게 되고 x2가 이게 뭐 7, 8, 9, 10 요거를 요 두 개를 컨볼루션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랑 일단 요거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 3, 7, 21에 3, 8, 24, 3, 9, 27. 숫자가 너무 크네. 내가 계산하다 실수하겠다. 작은 걸로 합시다. 1, 0 이렇게 합시다. 2, 0을 하고 1 합시다. 1. 그렇죠? 그럼 요거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14, 16, 18, 2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1로 하면은 7, 8, 9, 10 이렇게 되고, 또 1로 하면은 7, 8, 9, 10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서큘 컨볼루션, 그냥 컨볼루션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14 이거는 23, 15에서 33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는 17에서 37, 19, 뭐 11 이렇게 되겠네. 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를 서큘러 하다고 가정하는 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거 일반적으로는 이게 3개짜리고 이게 4개짜리 이렇게 되잖아. 그럼 서큘러 하다 가정하는 순간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게 또 달라지게 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시퀀스를 DFT를 서큘러 컨볼루션을 해야 된다. 이게 리니어 컨볼루션이 이렇게 되는데, 서큘러 컨볼루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x1이 2, 1, 1이고
그다음에 x2가 7, 8, 9, 10 이렇게 되니까 서큘러 하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된다고? n 주기가 같아야 된다고. 주기가 같아야 된다. 근데 이 주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것대로 반복하면 이게 뭐야? 세 개고 이거는 세 개마다 되는 거, 이거는 네 개마다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를 0으로 추가를 해줘야 돼. 0으로 똑같이 해줘야 돼. 0으로 추가를 해줘.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요걸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되면은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은 서큘러 컨볼루션 해주려면은 이게 이제 정의대로 해줘야 된다고. 이게 정의대로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x1n에다가 해봐 컨볼루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 이게 x1n이라는 게 x1n이라는 게 x1은 210 2100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x2에는 이게 둘 다 사실은 이게 반복되면서 나타나야 된다고. 2110 2110 2110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7, 8, 9, 10 7, 8, 9, 10 7, 8, 9, 10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야 된다. 반복해서 나타나야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컨볼루션을 하면은 이걸 이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보면은 이건 이제 원래 정의대로 해야 되는데 요거만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여기 x2가 지금 x1이 지금 어떻게 돼? 1111000 몇 개짜리야? 8개짜리, 8개. 8개짜리랑 그다음에 x2가 지금 0, 1, 2, 4 이것도 8개짜리. 둘 다 이제 개수는 맞췄네. 0으로. 원래는 사실은 4개짜리에다가 8개인데 0을 이제 제로 패딩을 해가지고 8개로 맞춘 거네. 근데 되면은 원래 정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x1에다가 x1 요걸 이제 이걸 틸다를 맞춰야 되고 요렇게 0 요까지 이렇게 8개짜리마다 이제 반복되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요쪽도 마찬가지 x2도 이렇게 이것마다 이렇게 8개짜리마다 반복되도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일단 반복되는 시퀀스처럼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다음에 정의대로 해야 돼. 정의대로. 그래서 이거 일단 시퀀스를 이게 반복하게 바꿔줘야 되고 주어진 상태에서 반복하도록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의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의가 컨볼루션이 우리가 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굉장히 쉬웠는데 컨티뉴어스 타임이 굉장히 어렵거든. 이 정의대로 되는 게 x의 1에 컨볼루션 n이라는 게 원래는 어떻게 되면 n은 원래 이 리니어 컨볼루션은 이렇게 돼요. x1에 m에다가 하나는 고정시키고 x2에 n-m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원래 리니어 컨볼루션 해주려면 두 개를 컨볼루션 해주려면 이게 뭘 말하냐? m을 하나 고정시키고 이거는 뭐야? 이거 마이너스 m에다가 마이너스 n 이렇게 마이너스 m을 구하고 이거 x2에 마이너스 m을 구하고 첫 번째로 구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돼? x2에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n n만큼 시프트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거야. 이게 컨볼루션이 원래 정의대로 하면은 우리가 쉽게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걸로 그대로 해줘야 돼. 이게 서큘러 컨볼루션을 하려면 요걸 그대로 해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이죠. 이게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안 하기로 다 넘어왔으니까 또 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쉽게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게 서큘러 컨볼루션하고 리니어 컨볼루션하고 같아질 수가 있어. 언제 같아지느냐? 이게 하여튼 같아지는 것만 해가지고 그 전으로 이렇게 되돌리면 합니다. 어떻게 같아지냐 하면은 이 컨볼루션 예를 들어서 4개짜리하고 이게 3개짜리 요거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전체가 몇 개짜리가 나오는지 알아? 이 컨볼루션 하면 몇 개짜리가 나오는지 알아? n개짜리가 나오면 n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x1이 n개고 n1개고 x2가 n2개일 때 이걸 컨볼루션 하고 나면은 전체가 몇 개짜리가 나오는지 알아? 몇 개짜리 시퀀스가 몇 개짜리 나오는지 알아? 여기 잘 봐. 그 개수가 결정돼 있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내가 그 여기서 3개짜리, 4개짜리 했을 때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몇 개가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1개 이렇게 나와. 개수가 늘 이렇게 나와. 늘 이렇게. 그럼 요것도 잘 봐봐. 이거 3개 이렇게 되잖아. 3개. n1은 3개고 n2도 3개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잖아. 5개. 어떻게 나오냐면 3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5개. 어떻게 되냐면은 서큘 컨버전이 굉장히 어려운데 서큘 컨버전 뭐 배운다 기말고사 내면 많이 틀려. 반 이상 다 틀린데 이게 보면은 이걸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리니어 컨볼루션을 일단 먼저 한다. 리니어 컨볼루션 한다고. 리니어 컨볼루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리니어 컨볼루션 하는데 리니어 컨볼루션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보통 x1이 n1개고 x2가 n2개다 라고 하면 전체 리니어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몇 개가 나온다고?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1개가 나와. 개수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1개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서큘러 컨볼루션은 몇 개마다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그 개수를 n1 마이너스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1개짜리 서큘러 컨볼루션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아까 보면은 만약에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잘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원래 시퀀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3개짜리 이게 4개짜리잖아. 3개짜리 4개짜리잖아. 그러면은 요거를 서큘러 컨볼루션 원래 해도 괜찮은데 이걸 리니어 컨볼루션 하면 몇 개짜리가 나온다고? 3개, 4개면 몇 개짜리 나온다고? 3 더하기 4의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6개짜리가 나와. 6개짜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큘러 컨볼루션을 6개짜리를 한다고. 6개짜리. 서큘러 컨볼루션 6개짜리를 하면은 똑같이 나와. 리니어 컨볼루션. 그러니까 이게 서큘러 컨볼루션을 이게 이 n개의 개수를 리니어 컨볼루션 하면은 이게 아까 이게 만약에 3개이고 3개 나왔다면은 이 3개, 4개 나와. 3개고 4개, 3개고 4개면은 이게 4개다. 그러면은 이게 6개짜리인데. 짜리 이제 리니어 컨볼루션을 할 수 있다고. 그거는 쉽거든. 이거 할 수 있잖아. 1, 2, 1, 2, 3, 4, 1, 2, 1, 2, 3, 4 이거는 쉽잖아. 이거 서큘러 컨볼루션 한다고. 이거 1, 2, 2 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1, 2, 3, 4 이거 컨볼루션 한다. 그러면은 이게 1, 2, 3, 4에다가 이제 여기 2가 곱해지니까 2, 4, 6, 8 그 다음에 2, 4, 6, 8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1이고 4고 6에서 9고 14고 이게 14고 8 이렇게 되거든. 6개짜리가. 리니어 컨볼루션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서큘러 컨볼루션 이거는 똑같아. n을 6으로 잡았을 때 서큘러 컨볼루션은 같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리니어 컨볼루션이나 서큘러 컨볼루션이나 6개짜리로 컨볼루션 해주면 이게 똑같아. 그러면 그러면 5개짜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거를 여기 결과 있잖아요. 결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1, 4, 9, 14, 14, 8 요거를 어떻게 하냐? 이걸 반복시킨다고. 어떻게? 요거마다 1, 4, 9, 14, 14, 8 이렇게 반복시킨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를 겹치도록 반복시킨다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 이게 8이 여기 있을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게 4, 9, 14, 14 이렇게 되겠지. 이게 서큘러 컨볼루션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n이 4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고? 1, 4, 9, 14, 14, 8을 1, 4, 9, 14, 14, 8 이거를 2개 겹친다고. 1, 4,
9, 14, 14, 8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 겹치는 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15가 되고 12가 되고 9고 14, 14 이렇게. 요거는 어차피 없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n이 4일 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외워야 되는 수준이 돼버리네. 이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이상 늘어나면 0이 추가되는 거죠. 0이 추가. 리니어 컨볼루션하고 0이 추가돼요. 여기서는 4개가 미니멈이거든. 이게 둘 중에 하나, 요 이상은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어. 4개짜리 이하는 4개가 지금 다 차 있으니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고. 요 계산하는 거 해놓고 나니까 좀 나도 좀 약간 이걸 빼먹으려니까 완전 다 빼든지 아니면 외우라고 하는 수밖에 없네. 나 그걸 제일 싫어하는데. 괴롭다 이거. 그렇다고 서클 컨버션 이걸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DFT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온 결과를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클 컨버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 다음 시간에는 요거 대충 끝내고 내가 이걸 빨리 끝내려는 이유가 전에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그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내가 좀 약간 좀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막 뛰어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문제가 생기네. 나 지금 빨리 가봐야 된다. 하여튼 뭐 수고했고 나 지금 빨리 가봐야 돼.